아침을 준비하는 정치인. 네. 김종대. 아. 김종대. 혹시 마음에 드네요 이게. 눈에 확 띄어. 예? 시끄러워 못 살겠네 지금 나. 진짜 너무 술 오랜만에 넘어가. 오랜만에 뵈서 네. 너무 반가워서 저희가 인사를 네. 드렸는데요. 네. 설 민심 저희가 들어보니까 역시 네. 정치권에 바라는 요구는 일자리, 청년 일자리. 이슈. 어. 예, 그리고 이제 그 새내기래요. 이번에 예, 이제 예. 입학하는 대학 1학년생인데 예. 대학 1학년 때 김종대 단장님은 뭘 입학하면서 뭘 제일 준비하셨어요? 체류탄이 자욱한 교정에서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는 거냐 뭐 이러다가 공부는 안 했고 그런 건 뭐 나중에 늙어서 잠안 오면 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 우리 대학 입학했을 때 공부라는 게 뭔지 잘 놀기도 바쁜데 언제 공부해. 예. 그런데 이 학생은 첫 마디가 이제 군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 자리 없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의당이 다시 실태 파악을 해봤어요. 네, 그래요. 예, 그 군복무 기간은 21개월인데 네. 고졸인 경우엔 2년을 대기하고 그 다음에 군대 가서 제대하면 또 취업대기가 1년이거든요. 제 계산으로 59개월입니다. 세상에. 예, 그 다음에 대학 진학자의 경우는 앞뒤에 대기 기간을 빼니까 총 복무 기간은 군 직접 복무 기간을 포함해서 39개월이다. 세상에. 그러니까 올해는 이 기간을 3분의 1을 줄이겠다 이거예요. 군복무 기간 한두 달 줄어드는 건 이제 관심이 아니고 네네네. 59개월, 39개월 이걸 줄여서 청년들이 빨리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수립해야지. 네. 이런 건 관심 없고 정당들이 그러니까요. 뭐 군복무 한두 달 더 줄여주면 그만큼 더 놀아. 더 놀아. 예, 그래가지고 취직하는데 총량은 더 똑같다 이가. 그러니까요. 예. 이런 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정치가. 예. 그렇군요. 정의당이 좀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그런 거 확 바꿉니까? 일단은 5석만 갖고도 이 정도 바꾼다는데 교섭단체만 되면 얼마나 잘할까. 아주 굉장히 황홀한 상상이죠. 네. 네. 지금 저희가 서울역에서 고향 가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 뵙고 민심을 좀 듣고 있는데요. 네. 정의당 자체에서 좀 파악한 이슈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로 다룰 만한 거 어떤 거라고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 뭐 저야 뭐 당의 전략을 담당하는 당직자는 아닙니다만은 네. 역시 민생 우선이다. 그다음에 이런 민생 우선은 양당 독점 체제에서는 다양한 어떤 민생의 목소리가 대변되기 어렵다. 네. 그래서 어떤 제3당, 제4당, 뭐 제3당은 요즘 새로 생긴 당인데 거긴 빼고, 네, 네. 예, 이제 한때 제3당이었던 정의당이 약진해서 양당이 대변하지 않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네. 또 젊은 청년 정당이고 비정규직 정당이고 그런가 하면 또 제가 합류했기 때문에 국방안보 정당까지 된 이런 데서 기존 정당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새로운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정치 질서가 필요하다. 예, 이런 거죠. 이런 걸 좀 하려면 김종대 단장이 좀 국회의원이 돼야 될 텐데. 뭐 그 얘기는 꼭 내 입으로 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말씀을 주시니까 네. 그러는데 아무렴 제가 있는 국회 국방위하고 제가 없는 국회 국방위는 조금 다르다고 다를 생각이 것이다. 됩니다. 뭐 제가 밖에 있다고 말 안 할 사람은 아니지만 국방위는 달라지겠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방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 4차 핵실험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이냐 아니면은 저게 위성이냐. 북한은 위성이라 그러고 주변 국가들은 전부 저 미사일이라 그러고 로켓 발사해서 이거 큰일 난다. 이거 일본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 쪽으로 떨어지기만 하면은 그냥 작살난다. 이거지.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일단 요격이 가능합니까? 날아가는 거를? 일단은 뭐 그냥 과시적인 언어에 불과하다, 레토릭이다 이래 생각하고 일단 영공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적지만 네. 설령 들어온다고 하면은 탐지하고 어디서 요격할 건지 식별해야 되고 이게 미사일인지 파편인지도 식별해야 되고 세 번째 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해야 되고 이거 결정하다 보면 상황 다 끝나고 네. 이래서 한국군이 뭐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로 이걸 방어한다는 거는 확률적으로 네. 아직은 신뢰할 수 없는 굉장히
불안한 방어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종편은 하루 종일 당장 막 요격하는 막 그 쇼가 벌어질 것처럼. 그거 이제 뭐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방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 이전에 일단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것은 4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가 추진했던 강압 제재 외교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아무리 제재한들 뭐합니까? 또 압박한들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조금 다른 창조적인 다른 길이 없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또 로켓 발사한다 그러면은 제재 얘기 한마디 했던 거 2마디 할 것이고 2마디 했던 거 3마디 할 것이고 이거 왜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안보를 실패해도 되는 겁니까? 보수 정권이? 네. 이런 걸 억제하고 차단하라고 또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북한을 변화시키겠다고 했잖아요. 신뢰 프로세스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걸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적인 허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걸 성찰하고 반성하는 게 우선이지 되지도 않을 어떤 그 방어 미사일 방어 이런 걸 얘기해서 결국은 또 북한을 더 압박해가지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게 정부가 할 일이냐 이건 뭐 국민 누구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면 답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북한과 관련해서 체제도 언급하시면서 네. 이번에 국제사회가 특히 이제 유엔에 요구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다 네. 국제사회가 나서서 다시는 이런 실험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예. 말을 했습니다. 예. 좀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드디어 체제의 어떤 붕괴와 흡수 통일에 대한 담론이 박근혜 정부에서 암암리에 확산되어 오던 터고 네. 또 북한이 언제 망하냐 이런 걸 조금 더 들여다보자고 연초부터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속에 담긴 얘기가 이런 어떤 거 안보 정국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다. 네. 결국은 이제 북한 체제 정권 교체 얘기로 담론이 전환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는 안보에 불과한 우리의 어떤 생존의 문제에 불과한 수준에서 논의가 머물렀다면 네. 앞으로는 북한의 정권 교체 체제 전환을 적극적으로 얘기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사드 미사일 요격 체계 배치하고 핵무장론을 필두에 내세워서 이미 나왔죠. 핵무장론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사드로 중국을 압박한다. 이런 양날개가 이미 펼쳐진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한국이 그만한 국력이 뒷받침 안 되는 나라가 미국, 중국을 다 압박해서 우리식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상당히 무모함에 가까운 또 군사 일변도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위기를 더 고조시키고 불안하게 할 게 아니라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이건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런 식의 그 죽어가는 환자가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보는 식으로 어떻게 하면 병을 나을까 체계적인 생각이 필요할 때 그런 대책이 남발된다. 이건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얕은 식견을 개탄하고 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북핵 문제를 북한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도 바로 그 레짐 체인지, 체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통일 대박론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좀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 통일 대박을 얘기하면서 이제 한쪽에서는 그 북한의 체제 전환 내지는 흡수 통일을 얘기한다는 거는 말의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 정부의 정책을 보면 앞뒤 순서를 막 섞어버려요. 그 다음에 상반된 조치가 동시에 발표됩니다. 중국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사드는 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논리적으로 이래 맞지 않는 또 일관성도 없고 체계성도 결여된 이런 대책이 남발되고 있어요. 통일 문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통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는 국민적으로 광범위한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통일 논의를 어느새 대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징후가 보입니다. 이건 통일이 아니죠.
그건 정복입니다. 네. 정복이자 저기 어떤 그 점령이죠. 이것을 통일이라고 본다면은 우리 헌법에 평화적 통일을 네. 명시하고 있고, 우린 군사적 통일을 반대하는 비헌법적, 네. 위헌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의 가치와 규범부터 정돈해야지. 아니 지금 아무 통일이나 다 하자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전쟁할 겁니까? 아니면 전쟁 안 되죠. 예. 아니 서랍 두고 예. 전쟁이라니요. 그러니까 서랍 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합리와 지성이 살아있는 이런 일관된 지도자가 되기를 전 박근혜 대통령한테 설 덕담으로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박근혜 대통령 러브레터 쓴 지 너무 오래됐잖아. 오래됐죠. 이 설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설 덕담 한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올해 64세 생일이 되셨고, 얼마 전에 이제 그 건강한 모습으로 생신을 맞이하는 걸 봐서 매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앞으로의 남은 여생은 이제까지 여생을 반성하고, 그 무언가 이제까지 못다한 거를 마지막으로 이루는, 집권이 1년 반밖에 안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하셔서 본인이 행복하고 국민이 행복하고 장윤선이 행복한 이런 어떤 그 기간으로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이제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가 아픔을 같이 하면서 이 나라가 박근혜 정부의 큰 병고 없이 별탈 없이 잘 끝날 수 있도록 대통령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김종대도 행복한 나라.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 우리나라 좋은 행복한 나라. 나라. 국민 행복 시대 직권의 초에 얘기했던 그거 합시다. 그러니까요. 국민 행복 시대. 이제 늦지 않았어요. 4년 차니까 열심히 해서 2년이라도 좀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간 대통령이 행복하고 국민이 행복하고, 오늘은 정말 좋은 덕담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현장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박정호 기자 같이 가시죠. 예. 보니까 이 댓글에 뭐 이런 게 올라 있네요. 김종대가 갑이다. 그건 뭔 소리야? 갑이다. 최고다. 그런 말씀도 있고. 야, 겨울에는 갑오징어가 맛있어. 나 어제 먹다 왔어. 마포에 잘하는 집 있어. 아, 정말요? 예. 아이 뭐 그래, 서천에 갔더니 정말 그 갑오징어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숙회도 맛있고. 예. 우리는 갑을 사랑하나? 아니 뭐 장윤선 기자를 보면은 막걸리가 땡기는 듯한 그 주모를 연상시키는 그런 거예요? 네? 아니 아침부터? 뭔가 푸근한 언니 같고 누이 같고 박정호를 보면은 뭐 심부름을 잘할 것 같은. 네, 심부름 잘하고 있습니다. 예. 박정호 기자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요. 그다음에 뭐 보통 열심히 하네요. 예. 굉장히 성실한 네, 칭찬합시다 코너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예. 그러니까 할 일이 없을 때는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네, 외모도 서로, 칭찬하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서로 웃겨가지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문화예요. 그럼요. 우리는 지성과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격을 우리가 위로하고 치유하면서 행복에 이끄는 정말 그런 어떤 거 우리 인간성. 조심하세요, 강신우 기자. 예. 강신우 기자가 지금 뒷걸음질을 저렇게 네, 잘하기도 제 앞에 어렵잖아요. 카메라가 있는데 뒷걸음질 치면서 저희를 그러니까요. 지금 찍고 촬영을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강신우가 갑이야. 카메라 기자가 갑이에요. 카메라 기자가 갑이에요. 예. 걸을 수가 없어요. 예. 계단에서 저렇게 걸을 때 제가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조심해야 돼요. 네. 자, 서울역 설날이 뭔가 설레임으로 가득 찼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떤 얼굴들을 뵈니까 네. 무언가 여행을 떠나는 설레임으로 가득 찬 네. 그나마 1년 중에 오늘 행복한 날이에요. 맞아요. 예, 네. 여기 와서 그런 감정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네. 저 밖에 보니까 노란색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제가 걸러 가야죠. 예. 심상정 대표가 세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렇군요. 심상정 대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 자, 저희가 이 기자회견 현장도 좀 보고 또 말씀을 더 나누시도록 하죠. 네. 네. 우리 김종대 저도 합류하겠습니다. 합류해 되시니까 예.